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시작할 때 아주 따단하는 이제 멋진 음악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일 이제 참여하시면 그 음악을 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면서 그 간단히 민달팽이 유니온 소개 드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에 이어달리기 3시의 페미니즘 그리고 집이 있었는데요. 집이 없었습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제목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주거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 너머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는요. 공덕동 하우스의 홍주은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미혜님 계시고 홈리스 행동 김난숙님 모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프로그램 취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집은 좀 어떤 공간이세요? 우리는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그리고 누군가와 또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꾸미면서 나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집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성들에게 이런 집이라는 삶의 공간이 충분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공간이 아닌 경우들이 꽤나 있죠. 그리고 오늘날 또 집 없이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도 저희가 분명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에서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집이 있어도 문제, 없으면 없어도 문제인 한국 사회, 이 안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 사회를 바꾸고 네, 맞아요. 3시의 페미니즘. 네, 요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소리가 나오던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부급을 깔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리듬 타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이 차별 사회도 바꾸고, 나의 집도 바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 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미혜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미혜님 소리 괜찮으세요? 어려우시면 조금 연습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난숙님 지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리스 행동 2년을 맺은 김난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은님도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온 지향 생활 공동체의 공덕동 하우스의 주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미혜님 소리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의 미혜입니다. 저 조금 길게 소개해도 되죠? 아마 저희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19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는 연대단체예요. 저희 연대체는 청소년 지원 현장 활동가랑 법률 활동가, 인권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청소년 당사자분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섭외되다 보니까 일을 잘 조정하지 못하셔서 제가 혼자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청소년분들 중에서 탈가정 경험을 가진 여성 청소년분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오늘 참여하는 분들이 좀 이야기를 보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마 네,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도 좀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민달팽이 유니온을 빠르게 소개를 하고,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그 청년 단체에서 온 지수라고 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그 이제 청년을 중심으로 당사자 연대를 꾸려서 주거 상담, 주거 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난 청년 당사자들과 이제 주거 문제의 어떤 그 지점들을 같이 좀 발굴을 해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이슈 대응과 같은 이제 활동들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실제로 저희가 청년 당사자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겪었던 어떤 차별이나 배제에서 이제 배제를 통해서 봤던 장면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의 서두는요, 나의 집을 주제로 이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각자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여성으로서 집에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면 패널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난숙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거리 생활을 해오시고 고시원에서도 지내신 뒤에 최근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고시원이 열악한 주거 형태 중 하나라고 하는데 고시원 생활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고시원 생활 7년째 했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여자 고시원은 비싸니까 그 일반 고시원 들어가서 살면 그 남자들 그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또 밥도 또 일용 막 냉재 돌려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옮기는데 밥도 내가 해먹고 모든 게 좀 괜찮습니다. 예. 고시원 살 때는 남자, 여자 공동 또 방도 한 칸 한 칸 사이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그렇게 힘이 들고 또 고시원 생활 7년 만에 이제 임대주택 들어간 지 2달 됐는데요. 임대주택은 이제 좀 혼자니까 좀 편리하고 모든 게 이제 안정을 내가 되찾는 것 같고 또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니가 없어서 말을 발음이 세요. 아니에요. 엄청 잘 들리는데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도 네, 발음이 괜찮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난수님. 네네.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건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요. 저도요. 저희 말주변 없는 사람들끼리 어디 그래도 좀 얘기를 좀 잘 같이 나눠보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미혜님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탈가정 청소년들의 주거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이제 경험들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탈가정 여성 청소년들은 어떤 곳에서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혹시 다들 아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같이 있지 않으니까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이제 가족이랑 살아야 한다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정상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다시 가족으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실 집이 아닌 시설로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혹시 시설에서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 계속 앞으로도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누구나 안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데서 살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뭐 내가 자거나 먹거나 쉬고 싶을 때 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해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사실 탈가정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설 말고는 좀 전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것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또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뭐 청소년 성소수자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눠도 다 못할 것 같아서 꼭 기회를 좀 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집이나 시설로 가기 어려운 탈가정한,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 탈가정한 청소년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뭐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은 뭐 거리나 친구 집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좀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좀 거리에서 만난, 본인의 어떤 처지나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청소년분들이 좀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집과 기반이 이렇게 없는 청소년들끼리 살아가는 게 너무 뭐 이렇게 당연하기도 한데,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거리에서, 또는 이제 뭐 수많은 요즘 뭐 웹사이트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뭔가 이렇게 안전을 미끼로 되게 또 위험한 어떤 제안들을 되게 쉽게 하기도 하는 것을, 네,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뭐 거리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성폭력이나 성매매, 폭력 등 이렇게 위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이렇게 좀 안전을 위해서 관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로부터 당하는 어떤 폭력들이 사실 우리한테 좀 되게 일상적으로 사실은 있는데, 되게 이렇게 특별한 뭐 TV에 나오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몰렸던 어떤 폭력의 상황들, 이런 끔찍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뭔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굉장히 개인에게 돌리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아무튼 청소년들이 겪는 어떤, 거리에서 겪는 어떤 폭력들, 피해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자꾸 뭔가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책임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또 하나 좀 맞아. 오늘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이렇게 생각났던 그 여성 청소년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좀 슬프게도 여성 청소년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글 같은 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 정상 가족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를 사실 그 거리에서 또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환상을 갖게 되는 상황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되게 의존하기도 하면서 폭력적인 상황들을 계속 또 지속하고, 또는 그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또 다른 측면으로 되게 슬픈, 네,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 쭉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는 이제 청년 첫독립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정책들을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어쨌든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근데 이게 정책들 사실 보다 보면 되게 기분이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입임대라든가 다양한 이제 공공임대 주택들이 사실 있기는 한데,
이게 그 어떤 주거 공간을 그러니까 주거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낮은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도 되게 그 사각지대가 엄청 많은데 그게 너무 좀 쉽게 가려지는 지금의 어떤 좀 체계가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조금 마음이 좀 아연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애님 얘기 나눠주신 것들 이제 또 그렇게 같이 뒤에 이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 차례는 공덕동 하우스 주은님께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공덕동 하우스 소개를 제가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비혼지향 생활 공동체 공덕동 하우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결혼을 경유하지 않은 채로 또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서로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모색하는 공동체이고요. 어떤 공간에서 다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모여서 사는 멤버들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제 정기적인 대화 모임이나 아니면 총회 혹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머리를 모으는 식으로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난숙님처럼 고시원에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잠깐 한 적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지하인 집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난숙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원룸에 저와 언니와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여성 둘이서 살다 보니까 그때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이제 밤에 언니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 어떤 남성이 언니가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남성분이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되게 낯선 사람이. 그래서 뭐지? 이 시간에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철에서부터 따라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저를 보고 딱 화들짝 놀라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어떤 여성성을 수행하는 뭐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고 누가 봐도 조금 위협을 하면 뭔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을 여겨진 어떤 여성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집이 SH 대학생 임대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관에 그 보안 장치를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비용 문제로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관리를 알아서 여성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같이 둘이서 자기 전에도 누워서 창문은 잘 닫았는지, 창문에 잠금 장치는 잘 걸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네, 잠자리 들었던 기억도 있고 혹은 혹시 치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둘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라이팬을 들 테니 너는 빨리 나가서 신고를 해라. 한 명이라도 나가서 신고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방범 장치가 화장실이 아니라 창문에 분명히 달려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금방 몇 분 만에 제거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성 둘이서 살고 있다는 여성 둘이 살고 있는 집에 사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게 굉장히 그때 느꼈던 불안함보다는 지금 굉장히 안전하다는 감각을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갑자기 세져서가 아니라 뭔가 함께 살고 있다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그것이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가 주는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시경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다 외식 멀쩡한데 저희 집만 외시경을 누가 쳐서 그걸 떨어뜨렸는데 현관에 외시경이 떨어지면 집안의 구조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겟으로 여성 둘이서 살고 있는 집에 타겟으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었고 심지어 약간 제가 여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루 정도를 교체로 집을 한번 방치했었고 되게 불안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굉장히 오래된 마을인데 주변에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같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동료가 또 산을 건너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에서 만나자 해서 같이 등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전에 제가 갖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 여유를 뭔가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감각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매번 경험을 해서 매번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벗어나게 되면 만 39세가 지나게 되면 이곳에서 나와야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마냥 지속되진 않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 놓은 커트라인, 청년이라는 커트라인 혹은 이런 정주하고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진다던가 네, 이런 부분이 네, 이런 제도가 개선되는 첫걸음인 차별금지법이 네, 어서 제정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도 주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달팽이 집이라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이제 하숙집이나 그냥 집이랑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들이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부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어쨌든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거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경험하게 되는 청년이면서 그러니까 청년 어떤 그 연령대, 약간 어린 연령대이면서 여성이면서 마침 집을 이제 그 빌리는 세입자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이제 당사자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유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몇 개를 얘기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 구하러 갈 때 저희는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혼자 가지 마라. 일단 가서 무시받거나 반말, 뭐 고압적인 태도 이거 진짜 흔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진부할 지경 약간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쓸 때도 진짜 신상 정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네.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그런 게 많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뭐 내가 뭐 어디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뭐 다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알고 나서 만약에 저 혼자 사는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애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이제 빈도나 이런 걸 확인했다가 나중에 관리비 할 때 이제 막 약간 카드처럼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살면서 사실 워낙 그 임대차 시장에서 뭐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뭐 이런 거 꼼꼼히 보는 게 워낙 익숙하지 않잖아요. 공인중개사랑 계약할 때도 되게 꼼꼼히 같이 보지 않는 그 관행이 되게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집을 살다가 되게 과한 어떤 수리가 필요할 때 이거는 좀 임대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면은 아니 젊은 여자가 뭐 이렇게 너무 까탈스럽다라든가 되게 뭔가 내가 대화하고자 했던 주제가 아닌 다른 나의 정체성을 어떤 무기 삼는 그런 경험들도 꽤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안전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개인의 몫으로 되게 많이 취급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한동안 계속 상담 들었던 게 뭐냐면
되게 낮은 층들은 방범창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집이란 공간이 내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방범창 설치를 요구했을 때 그게 이제 거절당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다시라, 마음대로 다시라. 근데 나갈 때 들고 가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떡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는 달팽이 집에 살게 됐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강남역에서 이제 사건 생겼을 때 저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때 그냥 학교 다닐 때였고. 근데 그 얘기를 어떤 그 제 직장 동료가 다니는 집에서 그런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얘기해줬던 것도 주인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뭔가 그 이렇게 여자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 집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근처에, 집 근처에 문고리에 흔적을 남기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듣는데 이게 뭔가 뉴스로 나갔으면 되게 사소한, 되게 극단적인 한 가지 사례로 취급받았겠다 싶으면서도, 근데 생각보다 나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경험도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도 계약 해지라든가 어쨌든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이사 갈 때 뭔가 여자가 혼자 이사한다고 하면은 그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러는 경우도 있대요. 저 그래서 너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주거 상담하게 됐던 사례는 그 내가 이사를 어디 집을 구할 때 그 층에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내 집을 주로 보는데, 근데 내가 외출할 때마다 앞집 남자가 나와서 어디 가시냐? 뭐, 나도 혼자 사는데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혼자 뭔가 이렇게 집을 드나들 때마다 문을 열고 막 인사를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오갈 때는 그러지 않고. 근데 이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은 계약 해지가 당연히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달팽이 집 살면서 저도 좀 주우님처럼 그 경험이 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한번 그 달팽이 집에 살던 어떤 분이 귀가하는데 귀갓길에 누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한 달 동안 그 사람 귀갓길을 저희가 계속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별로 이제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근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게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또 아주 또 아연해지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 근데 달팽이 집 살면서 좀 좋은 건 어쨌든 간에 그 난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 공간이 오롯이 뭔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개인 공간이 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리고 나의 집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랑도 뭔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그런 경험할 때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혜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외시경을 누가 파손했을 때 경찰이 훔쳐갈 건 없고 훔쳐갈 거 없고 판단을 어떻게 했지? 몰카 같은 거 찍으려 왔나 보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갔어요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뭐 이상하고 그게 문제인 건데, 하여튼 좀 바꿔야 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더 무섭다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청년주거 상담센터에서 뭘 하냐면 그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그 홈케어를 이제 진행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방범창이 없는 집인데 너무 취약해 보인다. 그럼 이제 그거 설치해주고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더 나아간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취약한 주거 환경 자체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대처하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너무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미혜님 얘기를 좀 같이 바로 나눠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상담을 같이 하면서 그
탈가정 청소년들과도 같이 만나게 되는데 확실히 그 주거 정책이 워낙 4인 정상가족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되게 쉽게 놓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이야기를 보태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쵸. 사실, 저희는 지금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에게 시설 아닌 집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되게 청소년을 위해 뭔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약간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저는 좀 정부가 인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홈리스 상황이 같아도 나이 때문에 집을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데 가족이 나에 대한 모든 결정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싶거나 또는 내가 뭐 일하거나 이래도 다 그 뭐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거나 그이가 동의를 해야지 머무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사실은 쉼터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시설이 있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은 그러면은 집이 없으니까 시설에 가야지, 뭐 쉼터에 가야지,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왜 청소년은 꼭 시설에서 지내야 되는 거죠? 임시 주거로 물론 이렇게 어떤 긴급한 상황에 잠시 머무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임시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의 어떤 뭐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청소년 주거 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뭔가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의 어떤 보호 정책 안에 다 있는 것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민달팽이임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20대 초반 24세까지는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기 청소년들이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어린 시간부터 그러니까 뭐 10대 때부터 겨우겨우 살아서 이제 뭔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뭔가 집을 신청하거나 이러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 신청하는 과정 중에 뭔가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족이 아닌 사람들 뭐 부모의 소득을 확인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와 갑자기 부모의 책임을 확인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가 차라리 가족이 없는 게 되게 유리하고 신청 절차가 간단해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집을 나와서 이렇게 뭐 쫓겨나거나 또는 탈출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뭔가 제도를 이용할 때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하거나 뭔가 부탁하거나 이러는 게 과연 좀 말이 되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너무 정상가족 중심으로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또 뭔가 정책 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갖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가? 뭔가 이렇게 서류를 막 챙기다 보면 이게 도저히 챙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뭔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그냥 서류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이분들을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들 좀, 네, 막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오늘 좀 우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질문지를 보면서, 이게 뭐 되게 속상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처량하게만 살고, 이렇게 약간 한탄하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니까, 좀 제안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좀 그래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좀 듣고 거기에 맞게 개선돼야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계속 뭔가 미성숙하고 뭔가 사회가 보호해줘야 되고 비청소년들이 계속 그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제도 정책들을 계속 만드니까 뭔가 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당사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이런 제도 과정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지를 좀 사실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 탈시설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들 관련해서 지금 시설 중심으로만 되게 이렇게 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좀 집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필요한 지원들이 다 사실은 사람마다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일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설에 있으면 다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다 좀 재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좀 나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주거 정책이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이 정말 홈리스인 사람인데 17세고 18세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이 때문에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좀 정부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뭔가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권한들을 좀 같이 함께 좀 짊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분들이 사실은 상황들도 되게 다양하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집이 되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원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좀 구상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뭔가 다양한 집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럼 굉장히 좀 재미난 아이디어들로 우리한테 좀 더 많은 집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러면 집이 일단 좀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집이 생기면 이렇게 주거와 관련돼서, 집과 관련돼서 좀 상담하고,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어떤 주거와 관련된 좀 뭐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좀 창구가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우리가 좀 네, 청소년들이랑 그래도 집 얘기를 그때는 좀 또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나누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으셔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지금 제가 상담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워낙 시설 중심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이나 여기 입주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니면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1순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쉼터 시설로 이제 공급되고 있는 어떤 그 주거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좀 더 안전한 형태의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한 형태의 개인의 공간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집에 대한 다른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숙님께도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서 저희가 가진 시간이 8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난숙님 그리고 네, 주우님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주시고 나에게 차별금지법이란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서 마무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랑 질문이 100개 천개가 있는데요. 못해서 너무 속상하답니다. 일단 난숙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고시원에서 저도 이제 친구가 살면서 그때 이제 좀 같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게 아무래도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그게 또 보통의 어려움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수님이 고시원에서 살면서 어려웠던 지점으로 이제 또 화장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고시원 살 때는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은 술 먹은 사람들 뭐 여름으로 좀 네, 여름에는 또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또 난방도 안 틀고 좀 힘든 게 많았어요. 음. 근데 난방은 이게 어쨌든 중앙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고시원 원장님. 원장님, 그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에어컨, 겨울 되면 이제 난방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트는데, 틀면은 10분도 안 돼서 꺼지고, 또 겨울에는 또 안 트는 데도 있고, 트는 데도 있고, 모든 게 힘들고 좀 버겁어요, 모든 게. 음. 그래서 고시원에서 거주하시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용하실 수 있었던 정책을 누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좀, 누가 아, 없어요. 이건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경험은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접근성도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 없고 있는 것도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좀 더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 좀 더 어쨌든 간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졌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여쭤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고시원보다 임대주택 살 때 지금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게 편하고 괜찮아요. 핸드폰도 또 있고. 원래 핸드폰은 없이 살았어요. 이 나이 먹도록. 지금 72인데 핸드폰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 홈리스 행동국 가족같이 2년이 된 분이 핸드폰을 장만을 해줘갖고 내 최근에 핸드폰을 키는데 아직까지는 핸드폰 한 줄은 몰라. 그래갖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핸드폰 만들 줄 알아요. 그 이 나이 먹도록 볼펜을 잡았나 뭐 읽는 건 읽는데 쓸지를 몰라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기 생활 혼자 해면서 이 볼펜이라는 건 이제 지금 이제서야 잡아봐요. 이 나이 먹도록. 혼자인데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하고, 식구들도 없고, 혼자. 아직 결혼도 못하고, 저기, 호되게는 터녀. 참 민망스럽고, 좀 한편으로 창피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애교 맛을 보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가끔, 그 애들만 보면 좀 생각이 나고 좀 해요. 적적하고. 나 혼자니까. 그래서 뭐 이 나이 먹기로 여지껏 혼자 살았는데, 뭐, 누굴 사귀고 만나고 그런 것도 내 체질이 좋고, 그 친구들도 없어요. 이 나이 먹기로. 하도 많이 당해서 내가 음. 많이 속았고. 그게 귀신은 안 무서워도 사람은 좀 내가 멀리 해요. 하도 맞아. 당해. 맞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네, 네, 맞아요. 하도 근데 당해서. 어쨌든 이게 네. 고시원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제 다양한, 그동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걸 이후에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난숙님 앞에 계속 펼쳐질 것 같아서, 네, 너무 저는 네. 반갑네요. 저희랑도 나중에 친구하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빈곤사회연대 성철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시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용주방을 사용해야 하는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 더 힘든 먹는 문제가 컸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너무 50분이 짧아서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하는 내가 가졌던 어떤 장면, 그리고 누군가가 겪었던 어떤 장면을 같이 알게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연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난수님 얘기를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민달팽이 유니온입니다. 네. 네, 내가 그러면 말을 잘 못해도 짧은 시간에 참 섭섭하고 좀 그러네요. 음, 말을 내가 되게 또박또박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잘 들립니다. 네, 아주 잘 들립니다. 그리고 약간 얘기 들으면서는 주우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의 어떤 뭐 이렇게 지금의 어떤 상태가 저는 나중에도 별로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숙님이나 이제 주우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약간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안전한 실버타운이 진작에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 저는 정말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임대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사회의 어떤 혜택들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게 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되려 이제 어떤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좀 4인 정상가족 틀에 좀 갇혀 있는 그 주거권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집이 보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어떤 것일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더 받아가지고 55분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아무래도 그 사인 가족이라는 그런 신화를 깨뜨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4인 가구는 사실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이미 40%를 육박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삶의 형태와 다양한 관계들을 포괄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다양한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데, 만 39세가 지나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집을 사서 나가던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나가던가 거든요. 근데 집을 얻으려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혹은 집을 사서 나가라는 건가? 근데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를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사서 나가라는 건지 사실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죠. 이 문제는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을 청년이라고 해서 39세가 지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혼 부부에게만 장기 거주의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뭔가 도구로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주 기간도 문제인데요. 그 집의 형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청년들만 사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와 뭐 국가유공자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입주하기 전에 집을 보러 갔을 때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신혼부부동은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다 가서 봤는데, 청년동은 거실이랄 게 없거든요. 이렇게 3인실인데 다 방만 있고 거실이랄 게 거의 없는 형태로 있어서 와서 공동체 하라고 공동체 주택을 만들어 놨으면서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되게 좁은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동에 가면 이제 거실이 엄청 크게 넓게 있죠. 그리고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방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너네 어차피 잠깐 살다 나갈 건데 라는 인식이 집의 형태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실 그 관계를 만들어 오면 너네에게 집을 주겠다라는 제도, 이런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는 이런 제도에서 집을 주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마을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관계 안에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야지 관계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집의 형태와 그런 거주 기간들이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 이야기 하나요? 방금 전에 역시 이야기를 뭘 좀 하셨는데. 아시는군요.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씩만 네. 하고 이제 저희 다음 바로 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생기신다고 하셔서 한마디씩 딱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아무래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관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이 꼭 필요하고,
평등하게 주거권이 평등한 주거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첫걸음이 차별금지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더 길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혜님. 보이시나요? 제가 이게 맞아 흑백으로 해가지고 마침 무지개 스티커가 있어서 붙여봤습니다. 네. 저는 무채색이었던 세상이 드디어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썼는데요. 저희 곁에 너무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본인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세상에서 그냥 참고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썼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난숙님. 다 이게 차별금지법이란 얘기하셨네. 지금 얘기 응, 지금 지금 나에게 금지법이라는 거는 임대주택이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게 생활하기도 편안하고 괜찮습니다. 난 이렇게 말을 못해갖고 큰일이야.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면 한번 보이나? 네, 네, 저에게 네. 차별금지법이란 네, 모두의 주거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두의 주거권으로 가는 길에 함께 이야기를 보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같이 인증샷 하나 정도만 찍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샷을 한번 찍어야 된대요. 이렇게 네 하나 네 난숙님도 요거 한번 네 뭐 이렇게 인사하는 손 하나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요 정도에서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네, 계속해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정말 더 좋은 기회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